이번 여름 26학년도 여름방학 앵커학원 썸머스쿨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학원 원장 김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설명회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회를 이제 제가 일단 간단하게 홍보는 5분만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방학에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첫째 아이일 수도 있고 뭐 둘째 또는 셋째 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매년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매년 제가 봤을 때 여름방학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름방학 때 각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다시 나와서 저희 학원에서 준비된 여름방학 커리큘럼 안내 드리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준비된 관리 프로그램 등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건 이제 저희가 설명할 때마다 홍보를 좀 많이 했던 거라 크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작년 저희 대입 결과인데 뭐 설명회 때도 많이 보셨을 거고 저희 현수막에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혹시라도 모르셨던 어머님들은 이제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회 때는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 이번 1학기 중간고사 성과입니다. 그런데 실은 저는 이 1학년 1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실은 기말고사가 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 내용 하나하나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 잠시 제외를 하고요. 제가 매년 이 학원에서 지금 10년 차, 11년 차 이제 되고 있는데 11년 차인데 그동안 항상 기말고사를 중간고사보다 학생들이 더 잘 쳤어요. 거의 모든 과목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기말고사가 훨씬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 성적이 나오면 보통 중간고사보다 학생들이 성적이 좀 많이 올라요. 근데 특히 1학년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1학년들이 중간고사까지는 이제 저는 수학 가르치니까 수학을 예로 들자면 수학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내용이 중3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 선행을 어느 정도 많이 했는지로 보통 중간고사 결과가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등식, 뭐 경우의 수 특히 이런 게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는 역량이라든지 학생들이 또 그거를 중학교 때 좀 어려운 단원이라고 느끼는지 열심히 안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기말고사부터 성적이 작년에 많이 올랐고, 과거의 예전 커리큘럼에도 항상 저희 학원에서 설명회 한번 내세웠던 게 1학기든 2학기든 기말고사를 중간고사보다 잘 친다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중간고사 결과인데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희가 이제 기말고사 정말 성과가 나면 또 홍보를 할 텐데 문자 홍보라든지 블로그에 홍보를 할 텐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다른 선생님들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기말고사 훨씬 잘 칠 거예요. 중간보다 지금 훨씬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학, 영어, 국어, 사회 이렇게 과학, 사회 이렇게 있는데 뭐 그나마 이제 뭐 제가 조금 이 중에서 조금 대단하다고 느낀 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정영준 선생님, 개성고 담당하신 정영준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 이번에 개성고 1학년, 2학년, 3학년 전교 1등 영어 다 뽑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이제 수학 전교 1등 1학년, 2학년 확통 미적을 다 뽑았었는데 1학기 때 이번에 정영준 선생님께서 다 뽑았던 것 같고, 저희가 어쨌든 개성고는 뭐 거의 이 근처에서 1타 학원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신일고 1학년 학생들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조금 잘 오고, 신일고는 항상 1학년, 2학년은 저희 학원에 인원수가 많이 없는데 3학년이 저랑 정말 많이 해요. 3학년들 보면 작년에도 1등급에 한 명인가 2명 빼고 다 저랑 미적분 수업했었고요. 이번에도 이제 3학년 중간고사 좀 쉽긴 했는데 3학년 이제 미적분 100점자가 저랑 이제 가르쳤던 애가 제가 12명 가르치고 있는데 절반이 이번에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랑 나중에 저희 학원에서 기말고사 성과 나오는 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제 애들 성적 올리는데 좀 잘한다. 뭐 그냥 전교 1등 하면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걔는 원래 잘하는 거 아니냐. 다른 학원 가서도 전교 1등 할 거다. 이런 오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대한 저런 성과는 조금 어머님 그냥 보시고 저희가 성적을 많이 올렸다. 이런 거 중심으로 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얼굴이 쪽팔린 성적 홍보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네, 여름방학을 어떻게 아이들이 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들은 이제 첫째 아이면 잘 모르시기도 하고요. 뭐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이면 더 잘 모르시죠. 근데 아이가 3명, 셋째라고 하더라도 실은 이 여름방학을 3명 합쳐서 10번 이상을 경험해 보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강사 경력 거의 15년 내내 15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제 지내보면서 2학기 때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이 2학기 때 어떤 친구들인지 항상 조금 눈여겨보고 그런 친구들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거 조금 많이 깊이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는 있는 거 아시죠? 보통 한 달, 2달. 실은 한 달, 2달이 2배라고 생각되지만 훨씬 더 체감은 깁니다. 겨울방학이 훨씬 길게 느껴지고요. 근데 이게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겨울방학은 약간 처음부터 리셋해서 들어간다는 느낌을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나는 몰라 망치든 말든 지나갔어. 이제 2학년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으시작. 대부분 겨울방학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름방학은 내가 1학기 때 열심히 했으니까 잠시 쉬어갈까? 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차이 나요. 예, 그래서 요 분위기가 차이 나는데 잠시 쉬어갈까 하는데 한 일주 쉬었다가는 여름방학의 4분의 1이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학생들이 이 분위기, 특히 기말고사 끝나면 여름방학까지 보통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2주 정도의 시간이 있고 이 시간 동안 이제 뭐 수행평가 한다든지 뭐 생기부 쓴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조금 쉬었다가 가야지 하면 지금 이게 여름방학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주변 친구들의 분위기에 안 휩쓸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방학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어머님들에게도 항상 상대평가에서 애들이 성적을 올리는 방법은 되게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남이 안 할 때 한다. 가장 기본이잖아요. 남이 안 할 때 한다. 왜냐하면 상대평가에서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옆에 있는 친구도 열심히 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내가 고3들이 여름 때 제일 많이 힘들어요. 지금 학년 구분 없이 오늘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고3 어머님들도 계실 건데 고3들이 여름방학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등수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다 열심히 하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등급을 올리기가 더 힘들어져요. 아직까지 수능은 또 9등급제고. 근데 여름이 딱 닫히면서 더워지잖아요.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나 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나 봐. 근데 제가 매년 고3을 예시로 들었지만 결국 고1, 고2가 고3의 약간 약화된 버전일 뻔이지 결국 똑같거든요. 고3들 중에서 결국 수능까지 잘 이겨내는 애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하는 공부를 믿는 친구들. 내가 성적이 지금은 안 올라도 하면 수능엔 잘 나오겠지.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 수능을 잘 보더라고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도 똑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내가 여름방학 때 잠시 쉬었다가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하는 게 조금 1학기 때 약간 못했든 잘했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옆에서 노는 걸 봤을 때 저 친구들이 놀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면 저 친구가 지금은 나보다 성적이 좋겠지만 내가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상대평가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약간 쉬어간다는 분위기인데 이 쉬어간다는 분위기가 기말이 끝나고 여름방학 들어가는 시점까지 연장이 안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짧은 4주 동안의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겨울방학 때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나 1월에 좀 쉴래. 또는 2월에 좀 쉴래. 1월에 너무 열심히 했으니 1월에 뭐 기숙학원 같은 데 갔다 오면 뭐 2월까지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엄마 나 1월에 기숙학원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었어. 2월에 좀 쉴래. 그러면 약간 뭐랄까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1월에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는 거죠. 여름방학은. 그래서 여름방학 때 제가 중요한 4가지를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루틴 지키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4주를 짰으면 겨울방학은 계획을 짜놓는데 한 2주 동안 본인이랑 안 맞는 것 같으면 고칠 시간이 있어요. 겨울방학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름방학은 그게 좀 힘듭니다.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서 그 루틴을 명확하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1순위예요. 이거 처음에 계획을 좀 철저하게 안 하고 루틴을 안 지키고 또 덥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덥거든요. 실은 공부할 때 제일 안 좋은 게 더위예요.
추위는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춥더라도 옷 쌈에 입고 학원 들어오면 또 따뜻하게 히터 틀어놓으니까요. 차라리 졸린 게 문제지 의욕은 안 떨어지는데 더우면 의욕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루틴을 명확히 지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 여름 덥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아프고 이 냉방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버리면 냉방병 걸리는 순간 여름방학에 4분의 1이 날아가요. 아픈 것 때문에. 그래서 체력과 건강을 지키려면 당연히 루틴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말 끝나고 2주 동안 좀 놀다가 이제 놀다 보니까 늦게 자는 거예요. 늦게 자면서 막 핸드폰하고 이러다가 이거 여름방학 그대로 연결되면 아침에 9시에 무슨 계획 짰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미리 학생들이 이제 그 기말 끝나고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이 시간 계획을 좀 지킬 수 있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 안 하면 가서 루틴 지키는 게 체력 건강에 위배가 돼서 하기 좀 많이 힘들어요. 실은 어떤 계획을 세우든 꼭 저희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1순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잘하는 친구들이 여름방학 잘 보내고 결국 2학기까지 문제없이 항상 지내는 걸 제가 봐왔거든요. 다시 한번 겨울방학과 차이점은 겨울방학은 수정할 시간이 있지만 여름방학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루틴만 잘 지킨다면 그런 게 있어요. 학생들이 엄마 내가 다음 학기 거 하기도 버거운데 그 다음 1학년이면 2학년 거 할 시간이 없어. 근데 그게 철저하게 루틴을 지키고 체력과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방학에 쉬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1학기 때 부족했던 거를 나보다 잘하는 친구를 따라잡을 명확한 기회구나라는 마인드만 제대로 셋업이 되어 있으면 실은 다음 학년 것까지 조금 해놓는 게 좋습니다. 확실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학년이라는 거는 고3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말 그대로 다음 학년이잖아요. 대부분 과목이 학년이 업그레이드 되면 난이도가 좀 많이 뛰어요. 많이 뜁니다. 전 과목이 난이도가 뛴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안 뛰는 게 언어 쪽이죠. 국어, 영어는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수학, 과학 이런 거는 학년이 뛰면은 난이도가 급격하게 뛰기 때문에 실은 조금 여름방학 때 맛이라도 보면 좋아요. 그냥 맛이라도 보면 어머님들이 그 얘기 하시거든요. 아이들도. 그냥 단순하게 맛보는 게 도움이 되나요? 수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학년 예를 들면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게 대수고 2학년 기준으로 3학년 때 이제 배우는 게 미적분 2 이제 개정전 미적분인데요. 이거 이번 여름방학 때 하면 반년 지나면 까먹는 건 맞거든요. 까먹는 건 맞는데 계산 연습한 게 남아요. 진짜 사소한데 대수로 업그레이드 되면 계산이 진짜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미적분 2로 가면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수학 계산이 네가 완벽하면 정교 10등 안에 보통 들어가. 진짜입니다.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적 미적분인데 계산만 잘해도 보통 정교 10등이 나와요. 수학이. 그 정도로 애들이 계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내용은 까먹더라도 계산 연습을 했던 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우리 애가 대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예, 계산 연습 미리 조금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거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신 이런 게 나머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실은 의미가 없겠죠. 나머지가 지켜져야 실은 다음 학년까지 할 여유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여름을 지내기 위해서는 이 4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저는 어쨌든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당연히 방학 때 제일 중요한 과목 1순위라고 그럼 보통 수학, 과학을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기 중에는 수학은 실은 실력을 올리긴 힘들어요. 점수는 올릴 수 있습니다. 점수는 이 학교 맞춤. 왜냐하면 저희도 학교별로 수업을 하고 학교별로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개성고랑 신일고가 대표적으로 저희 학원에 가장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2개 학교는 학교 프린트가 있어요. 그럼 학교 프린트 변형 자료를 저희가 많이 만들어줘요. 그러면 적중이 높을 때는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그게 적중이 높아서 성적이 오르는 거지 수학 실력이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는 볼 수 없기는 해요. 물론 당장 눈앞에 있는 내신 점수를 잘 받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2학년, 3학년, 2학기까지 봤을 때는 무조건 수학 실력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방학인 거예요. 실은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여름방학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2등이겠죠. 여름방학은 학기 중에 수학 실력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방학이 여름방학 때 수학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학기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학기 내용을 안 해도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
엄청 잘하거나 선행을 많이 뽑은 친구들은 꼭 다음 학기 내용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엄청 많지는 않겠죠, 그런 친구들이. 정말 잘하거나 뭐 이미 1학년인데 나는 2학기 공소투 내용을 한 5번 봤다. 이런 친구는 여름방학 때 꼭 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다행스럽게 9등급제가 아니고 5등급제라서 9등급제면 실은 5번 봐도 내신 냈는데 1등급 안 나올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9등급제에서는 여름방학 때 무조건 네가 정규 1등을 하든 말든 다음 학기 거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5등급이라서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아이의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좀 너무 선행을 많이 했거나 좀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꼭 다음 학기 내용을 할 필요 없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음 학기 내용을 해야 됩니다. 레벨별로 나누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학년 내용, 1학년 같으면 대수를 본인이 이제 루틴을 잘 지켜서 요거를 잘 습득할 수 있으면 대부분은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번 여름에 진짜 수학에 올인할 거야. 그러면 실은 뭐 추가적인 문제풀이나 보조 과목들, 뭐 확통, 기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추가하는 걸 요게 이제 기본 코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특수한 친구들은 좀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추천드리는 세부 커리큘럼을 정리해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투 정규 수업,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공수투 정규 수업에 대수, 특강, 당연히 레벨에 맞춰서 공수투도 뭐 기본반이 있을 거고 공수투 처음 듣는 친구 있을 거고 조금 들었던 친구 있을 거고 심화 듣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대수도 처음 듣는 친구가 있을 거고 조금 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 단과 수업이든 뭐 종합으로 뭐 기수학원을 가든 저희 학원에 하든 다른 학원에 하든 그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거 고2로 넘어갔네요. 자, 대수 특강을 들으려면 어쨌든 공수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수투를 완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실은 대수 특강을 듣기가 조금 힘들겠죠. 공수투를 완전 처음 듣는 친구들은 대수 특강을 좀 듣기 힘들기 때문에 공수투에 추가 문제풀이 수업 같은 걸 조금 병행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90%의 학생들은 조합을 해서 수강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학생 상태, 1학년 때 성적, 그리고 공수투 몇 번 했는지, 대수 몇 번 했는지에 따라서 상담을 드려서 맞춤을 조금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오늘 발표 후반부에 커리큘럼 설명할 때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는 대수를 너무 많이 했어. 실은 대수를 먼저 하고 미적분 원을 하기 때문에 대수를 너무 많이 한 친구는 미적분 원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원 이거는 본인 학생 상황에 맞춰서 바꾸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조 과목은 확통보다 기하를 추천해요. 자, 왜 확통보다 기하를 추천하느냐? 확통이 수능 시험 범위고 기하는 수능 시험 범위가 아닌데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근처 학교 기준입니다. 이 근처 학교 기준에서 2학년 때 확통 내시는 학교가 올해 2학년 기준으로 신일고밖에 없습니다. 신일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기하를 2학년 때 합니다. 다 기하를 2학년 때 하고 물론 내가 문과 기하로 갈 건데 기하 안 들을 거야 이러면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기하가 확통은 연계되는 과목이 하나도 없는데 기하가 도형이잖아요. 공수투가 메인이 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수투랑 약간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을 여름방학 때 듣는 게 좋니 기하를 듣는 게 좋니 1학년한테 추천해달라면 저는 무조건 기하를 보통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 우리 애는 신일고인데 그럼 확통 들어야 되지 않나요?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겨울방학이면 충분해요. 확통 진짜 쉽거든요. 지금 2학년 애들 보면 확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기하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기하가 확실히 공수투랑 시너지도 있고 훨씬 좋다고 저는 말씀 확실하게 이제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도 이제 저희 학원도 이제 여름방학 때 확통 특강은 이번에 많이 개설 안 했어요. 제가 매년 봤는데 별로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대부분 기하로 수업이 개설됐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투 같이 좀 많이 선행한 친구들은 미적분투라든지 수능 대비 조금 위의 학년 수업을 조금 듣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런 거는 이제 상담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베이스고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이공계열과 문과계열을 또 나눠야겠죠. 이공계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미적분원 정규 2학기 내용 그리고 미적분2 수능 시험 범위 아닌데 해야죠. 3학년 내신이 지금 제일 중요해졌기 때문에 3학년 내신에서 많이 판가름이 날 겁니다. 미적분2가 5등급제인데 듣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잖아요. 지금도 많이 없습니다. 아마 이게 1등급 컷이 훨씬 많이 빡빡할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투를 나중에 듣겠다, 20개월 가겠다, 대학교에서 이 미적분투 안 들으면 학생을 안 뽑겠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미적분투를 병행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당연히 미적분원을 조금 한 친구만 들을 수 있어요. 이거 미적분원 베이스가 없으면 아예 수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원을 처음 듣는 친구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미적분투를 패스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랑 비슷하게 추가 문제풀이 수업, 또는 수학에 나는 올인하겠다면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병행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보조 과목은 이제 확통 기하 또 말씀드리는 건데요. 학교별로 좀 다르겠죠. 예, 다 기하입니다. 지금 이 동네 학교는 신일고 아까 2학년 때 확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 끝나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다 조사했는데 2학년 2학기 때 확통 시험 치는 학교가 없습니다. 기하예요, 전부. 확통 전부 3학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근처 학교는 대부분 기하라서 이미 다 조사를 해서 확통 수업은 이번 저희 여름방학에 한 개 있나 없나 그럴 거예요. 거의 뭐 저는 비추라고 2학기 때 내신 있는 친구들, 내신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기하를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는 2학기 내신에 기하하는 친구들은 여름방학부터 조금 주 1회 수업이거든요. 들으면 크게 부담 없이 아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기하 수업을 개설하는데 기하 수업은 숙제도 거의 없이 수업 4시간으로 거의 마스터한다는 느낌으로 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인데 숙제 엄청 많이 내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수업에 좀 지장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2 중에서도 좀 많이 하는 친구들, 좀 미적분토까지 여러 번 한 친구들은 수능 대비 심화 과목, 고3들이 듣는 과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런 거는 이제 상담을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공계열이 아니고 문과계열 친구들은 미적분 정규랑 미적분 문제풀이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럼 얘들은 확통 들어야 되지 않느냐? 역시 확통 비추합니다. 확통이 아무런 시너지가 없어요. 이거 미적분원 20계열 애들이랑 2학기 때 경쟁해야 되거든요. 대신 미적분은 2학기 때 20계열 애들이랑 경쟁하려면 그냥 미적분 1을 그냥 더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더 공부하고 인강을 듣든지 문제를 더 풀고. 저는 그래서 문과 계열이라고 확통을 들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3학년 때 어차피 20계열 애들은 내신하면 확통이랑 미적분 2를 다 해야 되니까 지금 3학년 내신을 항상 매년 보는데 문과 애들이 생각보다 확통 성적이 잘 나옵니다. 왜? 20계열 애들 중에 정시 선택한 애들이 확통 공부를 안 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3학년 때 겨울방학 때 집중해도 확통 충분하거든요. 고3도 마찬가지입니다. 고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적분 1을 더 푸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역시나 고2 과정을 여러 번 한 친구들은 수능 대비 심화 과목 제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고3은 어차피 심플하죠. 수능 대비 수업, 모의고사 수업, 수리논술 수업 3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수능 대비 정규 수업은 이제 수능 대비 수업인데 미적 확통 2개 선택 과목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능 대비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 2시간 시험 치고 그 다음에 OMR 작성하고 해설 듣고 하는 일반 모의고사 수업. 그리고 수리논술. 고3들이 이제 수리논술 이제 내가 이제 수시 카드 6개를 다 못 넣어서 논술 넣어야 될 것 같다 이러면 넣는 친구들 매년 진행하는 거고요. 매년 진행하고 매년 성과 좋게 대학 잘 보내고 결국 대학 입시 결과는 여기서 대부분 최저 다 맞추거나 뭐 정시로 보내거나 아니면 수리논술 합격하거나 다 여기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세부 그런 건 또 안내 드릴 건데 고3들은 역시나 웬만하면은 그냥 학생이 어느 정도 압니다. 딱히 상담 안 받아보셔도 학생이 대부분 알고 수업이 어떤지 궁금하면 보통 저희하고는 이제 수업 한번 들어보고 결정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해도 되니까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길게 했는데 저 좀 이따 다시 올 겁니다. 커리큘럼 설명할 때. 이제 이번에는 국어 과목 안내 한번 들어보고 과목별로 여름방학 어떻게 나야 되는지 한번 안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앵콕학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예린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주말 수업을 지나고 왔더니 목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허스키하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국어 개성고나 영문고나 사대부고 친구들 같이 국어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기말고사 끝판을 달리고 있는 강사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국어는 이제 전반적으로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이 여름방학 기간에 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 좀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름방학의 국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당장 2학기 국어 내신 과목을 먼저 고려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아마도 고전 작품들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2학년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독서와 작문을 하는 학교와 화법과 언어를 하는 학년이 있어요. 특히나 뭐 개성고 같은 친구들은 이 주변에서 좀 유일하게 2학기 때 화법과 언어, 문법 파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른 학교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독서, 비문학 파트가 2학기 내신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2학기 국어 내신 과목을 좀 미리, 내신 과목이 중요한 친구들은 2학기 과목을 조금 고려해서 공부하는 게 좋고요. 사실 이 방학 기간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모의고사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국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집에서 열심히 문제 시간 재고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90 몇 점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시험만 보고 오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아침에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런 거예요. 이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8시 40분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8시 40분에 일어나서 그 비문학교가 문학교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녁에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저녁에 90 몇 점이 나와도 아침이라는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머리 회전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어는 특히나 여름방학엔 무조건 실전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여름방학에 혼자 8시 반에 일어나서 모의고사를 풀고 바로 풀이를 하고 오답을 하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여름방학 특강 중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함께 진행하는 특강도 있으니까 학년과 상관없이, 왜냐면 지금 모의고사가 바뀌었어요. 작년을 기준으로 모의고사 유형이 아예 바꿔버렸기 때문에 고3들 수능 모의고사 기준으로 지금 출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좀 학년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강이랑 함께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법은 사실 모든 학년을 다 통틀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1학년 친구들은 2학기 내신에 중세국어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2학년 친구들은 2학기 때 문법을 하든 3학년 때 문법을 하든 지금 이 시기에 어느 정도 베이스는 만들어 놔야 돼요. 사실은 오히려 3학년 때 내시는 친구들이 지금 이 2학년 방학 기간에 문법을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그냥 문법이 지금 2학년 친구들이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1학기 동안 문학만 열심히 했더니 점점 다른 개념들과 안녕을 하고 있어요. 문학은 너무 잘하는데 문법과 비문학도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가 고3 직전 겨울방학에 문법을 돌리기에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이 여름방학 기간에 기본적인 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문법이든 문학이든 독서든 본인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을 지금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이라서 취약 분야를 발견을 해서 그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어는 사실 좀 멀리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당장 2학기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같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씩 영역별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비문학 독서는 과학, 사회, 인문 총 3가지 영역이 존재를 해요. 그 3가지 영역에 좀 저희 약간 교과서스러운 자주 나오는 배경 지식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사회나 경제 파트는 사실 모의고사 몇 부를 돌려보면 매번 나오는 지식이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문제를 풀어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질문이 나오더라도 사용되는 지식이 똑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같이 지문 분석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해두고, 그리고 비문학 도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구조 독해를 해보면서 스스로 중심 문장을 찾고 논리 전개 방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이 작품의 주제가 뭔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 비문학 독서는 정체기가 옵니다. 그래서 비문학 독서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라 글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는 방식으로 뭐 문제가 맞고 틀리든 간에 그 지문을 자꾸 구조 분석을 해보는 연습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갈래별로 수능 필수작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갈래별 대표 작품들을 미리 봤을 때 내신에서도 되게 외부 작품으로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작품이 될 거고, 또 수능에서도 이런 유명 작품들은 계속 비슷한 갈래로 같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표 작품 같은 것들은 좀 미리 분석을 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을 하면서 본인이 문학 개념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어는 방학 기간에 보충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학 개념어나 아니면 고전 어휘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시기에 조금 보완을 해둬야 합니다.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필요한 개념에 따라서 조금 개념을 숙지하고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법을 좀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기고요. 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 과목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학기보다는 방학 기간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다른 과목에 비해 부담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영역별 필수 개념도 가지고 있거든요. 토론에 사용되는 개념들이라든지 뭐 사회자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개념들 간단하게 보면서 모의고사 기출 몇 개만 풀어도 화법과 작문은 금방 잡힐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당장에 모의고사 성적을 많이 올리려면 화법 작문 문제에서 틀리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1등급의 기본은 이 화법 작문 파트를 다 맞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해 둘수록 좀 높은 성적을 얻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지금 여름방학에 딱 뭐 해야 되는지 제가 3가지씩으로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고1은요. 제가 사실 올해도 이제 윈터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예비고1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 모의고사 시험 방식을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모의고사 조금 문제 풀어보고 경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런 모의고사를 경험함으로써 아, 내신이랑 모의고사 시험 유형이 전혀 다르구나라는 걸 아이들이 느껴야 돼요. 어머님들만 시험 다르다고 아이들이 닥달해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경험을 해보고 와 국어 이거 내신만 하면 안 되겠는데? 국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려면 모의고사 공부해야겠는데? 그걸 아이들이 느끼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문학 개념어.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작품별로 어떤 표현법이 어디 나와 있는지 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시험에 나오죠. 하지만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문학 표현법 같은 것들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어 같은 것들 지금 좀 공부해두는 게 좋고요. 좀 영역별로 비문학, 문학 이런 영역별로 큰 흐름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예비고일 친구들은 저희가 서머 기간 동안 저희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들이 총동원을 해서 릴레이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7월 22일부터 수요일 날에 3번 진행을 하는데요. 현대문학 파트, 독서 파트, 고전문학 파트 이렇게 3주 완성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요 수업 들으면 다 해볼 수 있거든요. 이 3주 기간 동안 또 점심시간이기도 하니까 이 기간 동안 아이들 보내주시면 조금 더 알차게 국어 기본관념은 좀 어느 정도 공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1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간에 모의고사 실전 연습 꼭 해놔야 되고요. 두 번째로 2학기 시험 범위가 거의 다 고전 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전 어휘는요. 영어처럼 어휘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자체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기본 사용되는 어휘 100개에서 150개 정도만 외우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00개, 150개 내신 돼서 외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많이 외워둬야 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아까 2학기 때 가장 킬러 과목이 될 이 중세국어 개념을 좀 미리 숙지를 해둘수록 2학기 내신 점수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런 파트 위주로 공부를 좀 해놔야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실전 연습을 기본으로 깔아주시고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실전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이 기말고사를 판도로 판별이 날 거예요. 본인의 정시를 좀 진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가 이제 판별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또 해보고 기말고사 등급이 좀 나왔을 때 아이들이 선택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실전 연습을 훨씬 더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2학년, 3학년 내신 과목, 2학기나 3학년 내신 과목을 위해서 비문학 기출 분석을 꼭 해내야 됩니다. 사실 독서가 내신 과목에 들어간다라는 건 교과서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출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출을 미리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들이 훨씬 더 내신 성적을 받기가 편하고요. 특히 독서 파트가 내신 방송에 들어가면 항상 2지문 정도는 학교 때 수업을 안 했던 처음 보는 외부 제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사실 다 기출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을 미리 돌려놔야 아이들이 그 내신 과목 점수도 같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문법 전개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학 기간이 되면 무조건 문법은 잡아둬야 나중에 3학년 멀리 봤을 때 내신도 성적도 훨씬 편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고3 친구들은 아까 원장님도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의고사 루틴을 좀 완벽하게 형성을 해놔야 돼요. 육모 이후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모의고사 푸는 순서라든지 본인만의 루틴을 형성을 해놔야 지금 얼마 안 남은 수능을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고요. 고3 친구들은 필수 연계 작품, 이제 육모가 있으니까 빠지는 작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육모 작품에서 비슷한 주제류는 빼고 그럼 또 명확하게 작품이 좀 추려졌을 거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좀 공부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3은 아직 선택 과목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화법과 작문하고 언어와 매체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선택 과목을 이 방학 기간에 다 끝내놔야 합니다. 선택 과목은 더 끌면 안 돼요. 고3 친구들은. 그래서 이 여름방학에 선택 과목은 무조건 가장 높은 점수, 선택 과목은 다 맞아야 1등급 나옵니다. 선택 과목 꼭 공략해둬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단기적 성적 향상이 제일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장기적으로 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실전 모의고사 꼭 필요함에 따라 꼭 신청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푸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글을 읽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과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국어는 설명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과학이랑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화학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 김초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과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등과학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등과학은 중학생인데 벌써부터 과학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좀 의문을 가지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등과학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라서 그렇게 난이도 부담을 학생들이 가져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제예요. 우리 학교는 시험 문제가 쉬워요. 이렇게 해서 과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 없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왔을 때 나는 근데 원래 과학을 좀 못했고 과학이 좀 어렵고 나랑 좀 안 맞아서 원래 과학은 좀 못해 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상대평가를 못 견딥니다. 나는 분명히 그냥 과학을 좀 못하는 학생인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4등급, 5등급을 준다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절대 선택 과목이 아닌데 학생들이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죠. 저는 문과예요. 저는 문과 성향이 너무 강해서 과학을 좀 못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그냥 그 상대평가에서 아래쪽을 해도 된다라는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학 난이도 단위수가 4 이상입니다. 그러면 단위수가 만약에 2라는 가정을 했을 때 1등급 학생들이랑 5등급 학생의 격차는 숫자 8밖에 안 돼요. 숫자는 물론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근데 과학 단위수가 4일 때 1등급과 5등급의 차이는 16입니다. 그럼 2배 이상의 숫자를 더 가져가는데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수능 내신의 점수는 무조건 평균 점수고 단위수가 반영된 점수인데 과학을 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해서 본인이 점수를 더 크게 가져가는 거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국영수 같은 경우 주요 과목이라는 그 인지도 때문에 수학은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다 학원 다녀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 점수 열심히 올려놓지만 과학 점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부터 중학과학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학생들이랑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중등과학이랑 통합과학의 내용이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란색을 좀 칠했는데요. 사실 다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정말 조금 덜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뺐을 때 이 정도 범위, 한 70% 이상의 내용이 통합과학으로 연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등과학을 잘하면 통합과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통합과학의 문제 난이도는 고등학교 2학년의 과학탐구 물화생지랑 닮아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문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아예 일치하는 문제고요. 이쪽 문제에서는 보기 유형이 일치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기출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화학 또는 물리의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중등과학의 내용은 기반으로 하나 난이도적인 부분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탐구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쉽게 공부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고등학교 2학년의 문제 유형을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과학 같은 경우는 한 단원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랑 기말고사 점수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 느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되게 100점 잘 맞았는데 과학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2학기 때 막 60점을 받아와요. 왜냐하면 중등과학 같은 경우는 단원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잘 봤지만 기말고사 파트에 내가 좀 불리한 물리 좀 못하는 데가 나와버리면 점수가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통합과학은 그런 모든 것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연결된 과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명과학에
해당하는 단원인데 생명과학 안에서 우리 몸속의 대사 과정이 화학 반응을 다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통합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잘 인지하려면 이전 기초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중3, 고1, 고2, 고3에서 해야 되는 내용, 중학교 3학년은 중등과학. 근데 내가 중등과학을 너무너무 잘한다라고 하면 이제 프리미엄으로 넘어가서 그 위에 있는 단원들을 공부해 주셔도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당장에 통합과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정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화학 위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전 1호 개정입니다. 화학이 원래 하나, 둘, 셋, 4개 단원이 있고요. 2단원이 삭제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1단원 내용 여기 있고요. 3단원 내용 여기 있고요. 4단원 내용 여기 있지만 이 3단원 내용이 앞에서 온 것이 아니라 화학2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2단원 내용이 삭제됐지만 화학2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난이도가 쉬워진 거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화학1은 1년치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1단원, 2단원이 1학기, 3단원, 4단원이 2학기였기 때문에 중간기말, 그러니까 한 지필고사마다 과목을 딱 하나만, 단원 하나만 공부하면 됐는데요. 개정 후부터는 이게 한 학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 2단원이 중간고사, 3, 4단원이 기말고사.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양이 2배가 된 거죠. 이런 부분을 애들이 몰라요. 인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안 해왔으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이 우리 달라졌대. 물화생지 사라졌다던데 라고 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구조만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 과학이 쉬워진 거 아닐까? 아닙니다. 난이도가 업하고 양은 2배가 됐다는 점. 이 양을 4단원에서 8개 단원이 돼야 2배가 아니죠. 똑같은 4단원을 한 학기로 반토막 냈으니까 2배라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그럼 그냥 쉬운 거 고르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을 때 대입 구조상 위험합니다.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의대, 그리고 요즘 하이닉스, 삼성전기 하면 학생들도 알 정도로 너무너무 지금 불타오르고 있죠. 반도체 계약학과가 의대 입결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측하고 있는 와중에 의대나 반도체 공학과에서 이런 권고 과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지금 학생부 정성평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관련 과목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는지 사실상 필수 과목이죠. 그리고 여기 이수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든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전공에 맞게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전략적으로 내가 좀 쉬운 과목을 선택해야지 라고 해버리면 원하는 학과에 진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벌써 시험 하나 쳤는데 내가 원하는 수시 등급 안 나왔다고 엄마 나 정시 갈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진짜 많이 뭐라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수시라 정시는 저는 선택하다라고 하진 않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의 선택을 받는 거죠. 내가 수시를 쓸 수 있을까? 정시를 쓸 수 있을까? 그런데 학생들이 저는 벌써부터 이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정시 갈게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학교 생활 다 챙겨가면서 우리 축제라서 쉬고 운동회라서 쉬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 재량의협일 뭐 이런 식으로 다 쉴 거 다 쉬면서 수시의 길은 이만큼 넓고 정시의 문은 요만큼 좁은데 여기에서 특목고, 자사고, 그 다음에 정시를 파이터 그리고 반수생, 재수생들끼리 이런 경쟁에 요만한 길을 내가 학교 생활 할 거 다 하면서 경쟁하겠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너무 이런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천 차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은 미리 차단하세요. 학생들이 이런 핑계거리를 가져왔을 때 과학 어려워서 저 안 해요, 못 해요 라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그러면 어려운 만큼 해야 돼요. 내신은 상대적이고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과목에서 내가 못하는 과목이라고 해버리면 대학에서 그거 너 이거 못하는구나 이거 잠깐 감안해줄게 안 하죠. 평균 점수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문과 갈 거라서 과학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죠. 상대평가에서 내가 깔리는 방석이 되는 길이고요. 혼자 공부해 볼게요는 혼자 했을 때 잘하면 그때 하세요. 왜냐면 중요도 인지를 못합니다. 일단 했는데 망치고 와서 저한테 오는 경우 너무너무 많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했을 때 충분히 잘하면 그때 기회를 주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별로 지금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학교별 시험지를 제가 한 문제 한 문제 다 고릅니다. 그냥 AI 돌리고 딸깍하면 요즘은 시험지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문제 풀리고 제가
전체적인 풀이 한번 진행하고, 근데 문제가 너무너무 애들이 괜찮은지 제가 학교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문제를 추출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 풀고 풀이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풀어보겠다고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필기노트는 학생들이 단거나 하세요 라고 해버리면 너무 예쁘게 하거나 여학생들, 남학생들 너무 대충 하거나 자, 그 중간이 없습니다. 제가 필기노트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부교재를 나가는 경우는 제가 마지막 시험 전주에 학교 부교재를 스캔 다 해서 전체적으로 수업 다시 해줍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나갔네 라는 부분을 부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수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원생은 모든 어머님들께 제가 밴드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그럼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매 3월, 6월, 9월 모의고사 할 때마다 전년도 풀이, 그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총평과 난이도 그리고 재풀이,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은 제가 영상 강의 찍어서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매 주차마다 유튜브 영상 강의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제가 밴드에 전달을 해드리며 학생들한테 단톡으로 보냈지만 이렇게 밴드에다 전달해버리며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겠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데 한번 확인해봤어? 이런 정도의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통하는 공간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각 커리큘럼에 맞춰서 선택 과목에 있어서도 좀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과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꾸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과학 좀 부담스럽고 내가 어렵고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거에 대한 원천 차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커리큘럼 안내를 드릴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표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 학원의 이제 커리큘럼을 이제 구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제가 여름방학에 루틴을 지키고 체력 안배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급격한 변화 같은 거는 많이 안 주는 게 낫기는 하거든요. 겨울방학에는 저희가 뭐 기숙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적응할 시간이 충분히 하고 적응했다 치면은 한 2주 만에 적응하면 그래도 한 6주 동안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여름방학은 기숙학원 같은 데 가면 보통 2주 해버리면은 이제 적응했는데 2주 있다가 나오죠. 그래서 별로 저는 좀 의미가 없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름방학은 급격형 변화는 오히려 조금 안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학교별로 방학이 너무 달라졌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예전에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여름방학은 7월 25일부터 8월 25일 딱 약간 이랬는데 요즘에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한대부고 같은 경우는 7월 거의 말에 방학을 하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오전 자율학습 이런 거 있는 학교도 좀 많고 신일고라든지 개성고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오전 자율학습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너무 다양해요. 핵심은 너무 다양합니다. 뭐 루틴을 잘 못 지키는지 잘 지키는지 체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급격한 변화라는 게 단순히 뭔가 수업을 기숙학원 이런 걸 예를 들었지만 선생님이 바뀌면 이 적응력이 빠른지 느린지도 실은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학생들마다 너무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학교 자율학습도 달라서 안 그래도 학부모님께서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겨울방학 했던 것처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붙잡는 그런 거 없냐. 근데 저희는 이제 여름방학 때 매년 그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방학이 다르고 그 방학이 다른데 겨울방학은 일주 정도 다른 거는 그냥 조율을 해서 보충을 하거든요. 여름방학은 일주 달라버리면 전체의 거의 3분의 1이 다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상담을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 좀 고생하시더라도 상담을 해서 학생 개개별한테 좀 더 맞는 것을 구성하자. 그래서 뭐 그렇다 해서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붙잡는 프로그램 이런 게 없는 건 또 아니거든요. 약간 나중에 이제 그런 보조 프로그램을 이제 해서 약간 뭐랄까 이제 딱 규격화된 게 아니고 학생한테 맞춤으로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어서 이렇게 우리는 이번 여름방학에 루틴 지키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구성을 저희는 매년 해왔고 올해도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면 저희 3당 선생님들 꼭 상담을 해서 애 성향에 따라서 뭐 몇 시부터 뭐 학교 야자를 가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아침 9시부터 저희 학원에 오는 아침 5 프로그램에 오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또는 수학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이런 걸 조금 상담을 많이 해주셔서 개개인에 맞춤 계획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규모도 좀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일부러 정규 수업도 그렇지만 특강도 되게 다채롭게 한 이유는 뭐죠? 학생이 워낙 다양하니까 어떤 수업이 어떤 학생한테 맞을지
그렇기 때문에 규격화해서 너희 그냥 여기 9시부터 9시까지 해 이런 게 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다채롭게 구성해서 좀 상담쌤도 힘들겠지만 상담해서 학생에게 좀 맞는 수업을 배치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크게 수업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순공도 있고 아침을 여는 행콕도 있고 뭐 심야에 10시 이후로는 수업을 못 하는데 저희가 줌으로 애들 그 공부하는 거를 감시를 하곤 해서요. 실은 그거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가지고 심야 줌자습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런 관리 프로그램은 나중에 이제 그 저희 고등부 원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그런 프로그램 외에 그냥 단순히 수업으로는 보통 정규 수업과 특강 보통 정규 수업이라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대 저녁 시간이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학기 중이랑 방학 때랑 시간표를 거의 안 바꿉니다. 정규 수업은.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1학기 때 수요일 토요일 저녁 6시 수업을 했다. 그럼 여름 방학도 6시 수요일 토요일 6시고 2학기 또 6시예요. 저는 웬만하면 학년을 넘어갈 때 아니건 거의 안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쌤들도 정규 수업은 잘 안 바꾸시는 편이고요. 이런 거 이제 특강은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오전 또는 점심. 그러니까 만약에 관리가 필요하면 관리 프로그램 하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과목을 넣어서 루틴을 지킬 수 있게 계획표를 짜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특강입니다. 방학 특강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방학 때만 진행하는 수업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여름방학이 되게 짧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강일을 보시면 좀 특이해요. 이번에 기말고사들이 7월 첫 주면 거의 끝납니다. 그리고 방학이 7월 실버보다 대부분 학교를 조금 뒤에 하더라고요. 그 2주 동안 애들이 놀거든요, 실은. 1학년이면 놀고 3학년이면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강일을 특강, 오전에 하는 특강은 안 되겠지만 개강이 좀 다릅니다. 특강은 이제 방학 들어가야 시작을 보통 하지만 뒤에 정규 수업은 개강일이 방학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7월 시험 끝난 그 다음 주 개강하는 게 많으니까 꼭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시기에 애들 놀릴 수도 없고 제가 매년 했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기말고사 끝나고 2주가 있어요. 그럼 2주 동안 뭐 하냐면 고민을 많이 해요. 수학이니까 모의고사 특강도 하고 도형 특강도 하고 근데 한참 고민해 보니 그럴 바에 그냥 2학기 진도를 일찍 나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내용. 그래서 아예 올해부터는 정규 수업 계열은 개강일을 1, 2주 다 당겼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학교 가도 들을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특강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예비고1이 들을 수 있는 특강들이고 말씀드렸지만 예비고1로 되어 있지만 월반이라든지 더 높은 학년들 걸 같이 병행해서 수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특강 시간대를 보시면 오전에 거의 다 준비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강일이 방학 이후입니다. 대부분 이번에 방학이 7월 15일 그 다음 주에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 학교들이. 2주가 아니고 거의 3주 빠르게 시험 치는 학교는 거의 3주 쉬던데 3주 쉬면은 여름방학 때 이미 벌써 흐트러집니다. 3주 동안 뭐 공부 안 하고 핸드폰 안 보고 일찍 재우고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실은 노니까. 그래서 방학 개강일은 조금 방학 이후인데 그래도 여기 중에서도 이제 이거 제 수업인데 이런 거는 7월 14일이잖아요. 요거는 왜냐하면 저녁 수업이라서 이런 것 중에서도 이제 저녁 수업은 좀 일찍 개강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꼼꼼하게 보고 학생들 놀게 하기 싫으시면 개강일 맞춰서 좀 일찍 보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4주는 짧다. 이게 제 생각이고 어머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보통 이때 3주 쉬고 여름방학 4주 하고 그러면 의미가 있네요. 3주 쉬고 4주 공부하면 반반한 거죠.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개학하면 또 8월 말까지는 또 내신 안 들어간다 또 놀거든요. 그럼 실제 7월, 8월 중에서 공부 4주 하고 반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매년 보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학원 전체적으로 다 당기자고 얘기를 했어요. 일찍부터 하기 때문에 개강일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건 이제 2학년이 들을 수 있는 특강, 오전에 하는 특강들은 개강일이 다 늦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보통 특강은 말씀드렸지만 방학 때 끝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 수업 같은 경우 다른 수업도 또 있겠지만 이런 거 저녁에 하는 수업은 8월 말까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고3이 들을 수 있는 특강. 뭐 요거를 일일이 다 읽으면은 오늘 10시까지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실 수는 없고 이제 이렇게 안내만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말씀드렸던 정규 수업입니다. 정규 수업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개강일이 다 일찍어요. 상시 모집도 있고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모집의 개강일이 다 일찍다. 왜? 저녁 수업이고 학생들이 썸머가 저희가 이번에 내세운 그 문구가 그거예요. 앵코가 학원의 여름은 빠르다.
좀 빠르다. 이런 저희가 문구를 걸었거든요. 그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예비 고일 정규, 고일 정규, 뭐 개송 고일 수업 이렇게 다 있고요. 그래서 저녁에 수행표 1학기들은 거의 안 바뀌면서 방학 때도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 저희가 정규 수업을 보통 5회 넣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드렸지만 학교별로 방학이 너무 다른 거를 문제 안 생기게 위해서도 있고, 좀 일찍 땡겨서 수업을 시작함에도 있고, 그리고 학교별로 강제로 잘하는 애들 부르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오전 자습이라든지 아니면 저녁 5시까지 자습을 부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부담 느끼지 마시라고 저희가 웬만하면 정규 수업은 다 5회 시간표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일 정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강일이 빠른데 시간표가 안 바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말고사 하고 이 시기 때 다음 학기 내용을 넘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전에 와도 돼요. 근데 이 전에 기말고사 끝나고 한두 번 정도는 이제 기말고사 내용 설명하고,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런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기말고사 끝났는데 다음 날 또 노는 걸 못 보는 어머님들은 조금 한 주 더 일찍 보내주셔도 돼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거기서 이제 뭐 그전 시험지 풀이하고 모의고사 특강도 뭐 예전에는 2, 3주 했는데 이제 시험 한두 번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저절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진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1 정규, 그 다음에 이런 특수한 것도 있습니다. 주 2회인데 방학 중에만 주 3회 하는 이런 수업도 있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면 되고, 솔직히 말씀드려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시면 학생 성향, 1학기 때 성적, 어느 학교인지 이거에 따라서 상담해 주시는 분께서 최대한 이거 들으면 좋을 것 같다. 학교에서 이거 하는데 그럼 요거 빼고 요거 넣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잘 맞춰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담하실 때 그리고 좀 꼼꼼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죠. 뭐 체력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고, 작년 여름에 애가 너무 힘들었다 더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얘기해서 상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고2 정규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병호 쌤도 7월 10일에 개강을 하는데 방학 때 1회 추가되는 수업은 7월 20일부터 추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주 3회라서 방학 때 추가되는 수업은 7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요 3회 수업은 7월 20일부터 진행하면서 진도는 7월 10일에 일찍 진행을 한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고2 정규 수업, 그리고 고3 정규 수업은 심플하죠. 이제 수능밖에 없기 때문에 뭐 알고 계시겠지만 국어 수능 대비반, 영어 수능 대비반, 실은 과탐, 사탐 선택 과목을 하긴 조금 저희 학원에서는 애들이 다 인간고기 때문에 학원 거의 안 다니고 그건 없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많죠. 수능 대비 수업이 실은 3개, 그리고 모의고사 수업이 2개, 수리논술 수업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확통 기하는 안 합니다. 기하는 안 하고 확통 미적은 다 하고요. 선택 과목별로 보통. 그리고 수리논술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랑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는 수리논술 학교가 있거든요. 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수리논술 수업 관심 있는 어머님들이 많으셔서 미리 얘기하자면, 수리논술은 이제 제가 수업하는데 이제 그 추석 근처에 그 수리논술 수업 중에서 수능 전에 치는 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연대, 뭐 홍대, 시립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성신여대 이런 학교들은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추석 때 대부분 특강 같은 걸 좀 해서 좀 바짝 몰아서 하는 경향도 있고,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첨삭은 다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커리큘럼 안내를 세세하게 다 안내드리기는 힘든 거는 뭐 말씀드렸고, 왜냐면 집에 못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개강일을 자세히 보셔야 된다. 개강이 여름방학 땡 하자마자 시작하는 게 아니다. 왜? 애들 3주 안 놀리기 위해서.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학원에 여름은 좀 빠릅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이번에 영어 공부 방법뿐만 아니고 이제 저희 고등부 원장님을 모시고 영어과 공부 방향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프로그램들을 몇 개 안내 받을 거예요. 그 관리 프로그램은 하면서 이제 정규 수업 하면서 이제 조합해서 학생별로 맞추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침을 여는 앵콕, 오전 자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심야 줌자습, 그리고 나중에 부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뭐 순공, 저희 관리형 독서실까지 아마 안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유철 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유철입니다. 네. 저는 앵코 고등부 원장 신유철이고요.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름방학 공부, 영어 공부 방향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큰 줄기는 어휘죠, 사실은. 그러니까 영어의 시작과 끝은 어휘입니다. 여러 어머님들 오셨는데 실력이 다 다양한 학생들일 거고. 근데 그 뿌리, 영어는 뿌리가 어휘입니다, 사실은. 뭐 단어는 하나하나의 낱말이라면 어휘는 그 단어의 어떤 총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휘가 돼야 문법이 보이고 구문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뒤에 아침을 여는 행콕이랑 심야 준자습까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한 30분 끌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문법을 못하는 친구들은 문법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어법이 나오거든요. 어법은 문법에다가 문맥 파악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냥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문법을 여러 바퀴 돌렸다고 하지만 실전에 영어 고등학교 나오는 걸 안 보니까 문법 실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관계대명사의 현재 분사야 분사구문이 하지만 못 푸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를 모르니까.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어휘를 유추하는 거는 이거는 그때그때 임시방편이고 기반의 어떤 어휘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게 싫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재밌으니까 독해 문제만 풀고 독해 문제만 풀고 문법 문제만 푸는데 문제 집수는 늘어나지만 실력은 안 오르는 겁니다.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어휘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자제분들의 어떤 영어 실력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하실 때 얘가 어휘를 얼마큼 잘 외우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특강을 합니다. 제가 이제 월수금 아침 10시부터 하는데요. 요건 뒤에 있는 아침을 여는 앵콕이랑 병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저도 오랜만에 설명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몇몇 어머님들이 눈에 이렇게 익는 분이 계신데요. 항상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하지만 저는 거의 학원에서 살아요. 그래서 애들을 되게 잘 붙잡아 둡니다. 아마 윈터 때 이제 올해 26년 1월 윈터 보내주셨다면 아마 애들이 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붙잡아둬요. 그래서 일단은 어휘와 수거 외우기고요. 수업은 아닙니다. 수업은 하지 않고 단어 외우는 거예요. 정해진 양을 시험을 치는 거고 통과 못하면 못 갑니다. 아니면 남던지 다음날에 오든지 주말에 오든지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업 때마다 월수금이고, 사실은 이제 정식으로 요일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월수금을 했지만 저는 방학부터는 뭐 윈터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8시 30분까지는 와요. 왜냐하면은 윈터 때는 추우니까 난방기 틀어놓으려고 제가 좀 1시간 일찍 오고, 이제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 좀 틀어놓으려고 일찍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를 외워와서 통과하고 깔끔하게 집에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왕 약속하고 온 거니까 어떻게든 붙잡아서 단어 외우게 할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강압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같이 너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재는 제가 자체 편집한 거고요. 어휘 A, B, C, D가 있는데 B는 좀 그렇고 A, D, 그 다음에 C가 수거입니다. 그거를 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 필기 시험을 치고 이제 구두 시험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일단은 외워온 친구랑 외우지 않은 친구가 있는 거고, 외워오며 시험 치고 이제 더 좀 외우다가 이제 가는 거고, 못 외우면은 와서 하고 가야죠. 예. 그 다음에 아마 추가적으로 어휘도 더 할 거고요. 일단은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양을 월수금 최소 160개, 어휘 160개, 수거 60개 하지만 실력에 따라서 좀 조정은 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원래 이제 사람이 이제 자신감 있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감 있게 어떻게 붙잡아 놓고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기 아침을 여는 앵콕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 좀
괜찮지 않으신가요? 제가 문득 제가 원래 여기 앵콕에는 2000년 8월에 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전 학원도 그랬지만 제가 잘 붙잡아둬요, 애들을. 근데 매년 애들 붙잡아 두다가 어느덧 이제 원장이 되고 보니까 학원 차원에서 애들을 좀 붙잡아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럼 어떤 이름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문득 아침을 여는 앵콕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제 와이프도 좀 약간 좀 부끄럽게 생각을 했지만 계속 아침을 여는 그 이름이 되게 직관적이고 괜찮아서 개인적으로는 당당하긴 합니다. 24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는 처음이고 어찌 보면 대규모로 좀 하다 보니까 괜히 헛짓거리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좀 괜찮았습니다. 애들 반응도 좋았고 갓생 산단 말 아세요? 갓생. 애들이 이제 갓생 사는 것 같았다 해서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썸머 때만 한 게 아니라 이제 24년 추석, 설, 연휴 길 때는 다 아침을 여는 앵콕이라는 이름으로 아침 자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5년, 26년에 윈터 스쿨도 이 노하우를 가지고 한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다 사람이 몸으로 때우는 거라서. 하지만 나름의 노하우가 좀 있기 때문에 해를 갈수록 좀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어느덧 3기라는 이름이 어느덧 3기가 됐으니까 좀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일단은 21일부터 이제 8월 14일까지 하는 거고요. 일단은 뭐 목표, 진행 방식 뭐 등등이 있지만 중요한 건 애들 와서 어떻게든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첫날에 엄포를 놔요. 얘들아 이러면서 자 쌤 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면학 분위기를 해치거나 헛짓거리 하면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1때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나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런 개성 보여주는 친구가 있을 것 같으면 조교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잠깐 나오라 그래서 혹시 이게 네 컨셉이냐 물어보거든요. 아니래요. 오해래요. 그럼 믿고 가자 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나름의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조교 선생님이 오래 같이 일했어요. 그래서 아침을 여는 앵콕 또는 뭐 윈터 자습 등등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손발이 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9시부터 이제 잘 관리를 할 거고 시간은 일단은 9시 10분부터고요. 좀 더 일찍 와도 됩니다. 저는 한 8시나 8시 반에는 와요. 이제 에어컨 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도 은근 일찍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찍 와서 이제 잠깐 숙면을 취해서 뭐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 바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은 뭔가 좀 지고 싶지는 않아요. 아, 나도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긴장하고 이제 이렇게 24년부터 지내왔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가 이제 점심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5시에 끝납니다. 근데 이제 5시 이후로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따로 이제 교실을 마련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주말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이랑 재작년도 주말에 올 수 있는 사람 오라고 했는데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 신청을 보고 할 겁니다. 남는 교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중간에 타 수업을 듣고 와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비가 5만 원인데요. 사실은 이게 다 알바비입니다. 조교비로 나가는 거라서. 왜냐하면 한 건물에, 한 층에 이제 본관 2층, 4층이 대강의실이에요. 거기서 이제 앞뒤로 이제 조교쌤이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교비가 좀 듭니다. 그리고 주유상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교들이 이제 한두 시간 찌긋찌긋 하고 오는 것보다는 좀 거의 풀로 있기 때문에 주유상을 챙겨줘야 돼서 아마 그냥 또이또이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24년에 적자였어요. 24년 적자였고 24년 적자였고 25년대도 거의 적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대의가 좋았죠. 아이들 어떻게든 붙잡고 공부시킨다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교육비를 하고 이건 다 이제 조교비로 들어가고 아마 저는 그냥 몸으로 잘 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면학 분위기 방해심, 지각 등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었어요. 다 이제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면학 분위기를 방해하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진짜 첫 만남 때 엄포를 확실히 두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심야 준 자습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 홍보 아마 문자나 아마 포스를 받으셨을 텐데 앵콕 심야 줌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좀 먼저 보내드리면 이게 접니다. 이게 좀 되게 낯설긴 한데 제가 집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모습까지 보여줄 자신감은 없어서 이렇게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지켜봐요. 당연히 저도 제 거 수업 준비하면서 집안일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제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 갑자기 카메라가 꺼진다거나 등등을 하면 문자를 합니다. 톡을 합니다. 자니? 이러면서. 그리고 일단은 늦은 시간이라서 애들한테는 일단은 좀 빈도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전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안 온 친구들은 일단은 시작하면 어머님들께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또 아까 신청자분이 이렇게 있던데요. 일단 어머님들께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감독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저는 이런 게 있는 게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저희 수학과 팀장님 중에 소병호 팀장님이 계신데 그 팀장님이 이제 올해부터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괜찮아서 요거 좀 해도 되냐 학원 차원에서 했는데 애들이 꾀가 많아요. 꾀가 많아서 흐릿하게 해놓거나 아니면 똑같은 영상을 트는 것도 있고 뭐 등등이 있대요. 그래서 괜히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괜히 제가 하겠다고 했다가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길까봐 그래서 정말 이제 열심히 두 눈 부릅뜨고 감독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다 이유가 좀 있었어요, 사실은. 이유가 있었고, 화장실 갔다 오거나, 뭐 단어를 외우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다시 돌아가면, 원래는 11시 반부터 1시까지예요. 지금도 신청하셔도 됩니다. 지금도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시험이 시작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11시 반부터 1시까지인데, 근데 저는 일단 11시에 열어놓습니다. 11시에 열어놔서 단톡을 통해서 이제 파이팅 하자 하고 아마 1시 반까지는 이제 활성화 시켜놓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 기간이 다 돼가니까 애들이 일단 거의 11시 반에 한 11시 정도 되면 한 4, 5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11시 반 되면 확 들어옵니다. 근데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1시 반까지 됐는데도 한 10명 가까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근데 저도 자야 되기 때문에 켜놓을 수는 없어서 애들한테 열심히 해라 그러고 저도 끄고 자는데 아마 여름방학 때는 똑같이 할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때도. 그리고 주말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생각해보니까 시험 기간인데 주말에는 자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주말에도 이제 똑같이 켜놓고 덕분에 제가 생활이 되게 규칙적으로 됐어요. 항상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좀 불규칙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빨리 가서 11시에 이제 줌 켜놓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제가 지켜보면서 저도 수업 준비하고 그러거든요. 잘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매학기 내신 4주 전부터는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괜히 오지랖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심야 줌자습은 무료입니다. 심야 줌자습은 무료고요. 제가 이제 아마 원래 사실은 제가 일단 이번 기말까지 해보고 조교시키려고 그랬는데 조교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밤늦게 애들한테 너 자니? 펜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조교쌤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 나을 것 같아서 아마 방학 동안에는 제가 하고 매학기 내신 4주 전부터는 아마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사항을 적어놨는데 생각보다 그런 게 없었어요. 일단은 줌자습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있었습니다. 아이 허락 맞지 않고 어머님이 임의로 이제 해놓고 이제 애가 이제 취소하겠다 하는 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말고는 일단은 뭔가 의지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애가 이렇게 어떤 애가 이제 불안불안한 애가 있어요. 얘 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자는 모습이 과정이 다 보이는데 이게 톡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1시간 이제 지났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지 싶다가 애한테 톡하고 이제 줌을 껐는데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졸리는 그 모습이 재밌어요. 그리고 저도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상 행동을 보이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마 썸머 시작에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대로 아마 그 심야 준 자습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아마 똑같이 할 겁니다. 평일은 필수, 주말은 선택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무리인데요. 일단은 영어는 일단 어휘력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사실은 좀 거칠해요. 독해를 많이 한다고 어휘력을 는다는 것은 헛소리입니다. 기본의 어휘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뭐 문맥을 통해 그리고 뭐 어원을 통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어는 외우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여기서 요령을 피우는 순간 이제 더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애들 단어 많이 좀 외우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침을 여는 앵콕은 아마 추석 때도 있고 설도 있으니까 이참에 좀 괜찮다 생각하시면 신청해 주셔서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애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준 자습도 오늘 당장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하셨다가 그 방학 때도 자습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제 역할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앵커학원의 부대표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지금 들어주셨고 거의 지금 제가 지금 마지막 발표예요. 저는 이번에 썸머보다는 저희 옆에 순공 스터디 카페라고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순공 스터디 카페가 한 3년 정도 했는데 사실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저희 학원은 홍보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순공 스터디 카페는 정말로 그냥 아름아름 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학생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셨고 그리고 순공 스터디 카페가 안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느냐 이런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으셔서 일단 순공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 5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순공 스터디 카페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기 위쪽에 개성고 근처에 있는 고3 재수생관. 예, 거기는 고3들하고 재수생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저희 수학관 1, 2층에 쓰고 있는 거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들어갈 수 있는데 요 두 관이 관리가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금액 차이도 조금 있고요. 일단 고3하고 N수생관 여기는 밀착 관리가 들어가요. 당연히 출결 체크, 그 다음에 뭐 안에서 뭐 그 플래너 짜주고 이런 기본적인 관리는 다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입시랑 원서 상담이 같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앞에 그 입시가 닥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기부 관리도 같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3이나 N수생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다가 지금 바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은 뭐 담당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거나 하면은 약간의 시간이 걸리죠. 뭐 카톡을 보내서 질문을 하고 하면 선생님이 되시는 시간에 이렇게 답을 해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고3들은 그 시간마저도 좀 아까워서 지금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 가능한 조교들로 조교들이 다 질의응답 가능한 조교가 다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자기기 통제하고 학부모 소통 당연히 하고 있고요. 좀 자세한 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저희 그 수학관 1, 2층에 있는 그 고등관 여기서는 자율형으로 조금 스케줄 관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질의응답과 입시 상담 그리고 생기부 상담 이 부분은 빠져요. 대신에 여기에서 포커스는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할 수 있게끔 그걸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케줄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공부량을 했는지 목표치를 달성을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자 일단 그리고 운영 시간을 보면 여기는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입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지만 관리자가 24시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관리자는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상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평일에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5시부터 24시 30분, 밤 12시 30분까지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는 똑같이 그 방학과 똑같이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관리자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상주 이후에도 공부를 남아서 계속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뭐 새벽까지 남아서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일단 출석 관리를 한번 보면은 모든 것은 카톡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어요. 학생하고 관리자하고 학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단톡이 있어요. 여기에서 출석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바로 연락을 합니다. 학생한테 연락을 하고 안 되면 전화를 하고 학부모한테도 직접적으로 그냥 계속 연락이 안 되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출결 관리를 다 데이터화해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한 달 동안 출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보고 출결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경고제도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학습 태도 관리는 20분 주기로 돌아다니면서 관리자들이 다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졸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핸드폰을 걷었는데 안 내고 딴짓을 하고 있는 학생은 없는지 이런 걸 다 20분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데이터화해서 하는데요. 일단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학생 이름은 다 가렸는데 1회 경고, 2회 경고 이 학생이 지금 좀 불안하죠? 첫 번째 1회 때는 유튜브 시청하다가 걸렸고 두 번째는 쇼미더머니, 세 번째는 또 인강 시청하겠다고 가지고 와놓고 또 유튜브 보다 걸렸어요. 네 번째 빨간색, 이거는 바로 부모님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데이터화 해가지고 네, 학습 태도가 제대로 잘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기기는 당연히 들어올 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문 자체가 키오스크에 자기 지문을 찍어야 돼요. 그럼 지문 찍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나올 때 다 어머니들한테 바로바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에요. 휴대폰 의무적으로 제출하는데 제출한 척 하면서 안 하고 갖고 있다가 걸리면은 3회 이상 시에는 패드까지 다 압수를 해버립니다. 사실 패드를 압수하는 게 힘든 게 패드로 요즘에 이제 문제도 풀고 하기 때문에 패드까지는 사실 압수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휴대폰 이렇게 비밀리에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패드까지 나중에 압수되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님 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자, 학생, 학부모 이렇게 세 분이서 있는 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원하지 않아서 연락했는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어머니께서 그 수시로 학생에 대한 상담이나 피드백 이런 거 카톡으로 다 전달을 드리고요. 좀 더 심층적으로 전화가 필요할 땐 전화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래너. 이거는 자기주도 학습 관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학생들이 플래너를 짜거나 혼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플래너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자가 좀 도와주는 건데요. 일주일치를 이렇게 플래너를 짜요. 여기 조그맣게 다 적혀 있는데 국어는 어떻게 어떤 수업 어떤 문제집을 그다음에 영어는 수학, 과학 월요일은 어떻게 하겠다. 화요일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있고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X가 있어요. 이거는 그거를 목표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서 코멘트를 다 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과 관리자가 이렇게 다음 플래너를 짜면서 그 전주 플래너가 제대로 됐는지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과 면담을 한 다음에 학부모님께 그대로 코멘트가 갑니다. 이 코멘트 나와 있는 거 다 문자로 가고요. 좀 더 심층적으로 상담이 필요할 때는 당연히 전화도 가겠죠. 그리고 영어 단어 이거는 요청자에 한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학습지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단어 테스트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구축을 위해서 이제 진도를 설정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학생 거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제 왼쪽에 적혀 있는 게 다 문제집 이름이에요. 그래서 국어 위에 건 제일 인강이고요. 그다음 무슨 문제집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영어 국어 문제집이 하나 더 추가돼서 공부량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집을 어떤 문제집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천도 좀 드리는 편이에요. 자,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는 고3 재수생과는 여기는 45만 원은 방학이 아닌 학교 가고 있는 기간 동안 45만 원. 왜냐하면 여기서는 5시부터 수업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4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방학 기간에는 오전부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5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고 1, 2, 3강 저기 수학관 1, 2층에 있는 거요. 거기는 학기 중에는 32만 원, 방학 중에는 42만 원인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너무 요즘에 문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마감이 다 됐어요. 이번 여름방학은. 네,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많이 궁금해들 하셔서 학기 중에서도 이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아마 순공 스터디 카페에 전화를 하면은 대기자로 명단을 올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 번호 한 20번 정도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저희가 대기 번호가 40번까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여기 수학관 1, 2층에 있던 곳을 옆에 있는 건물로 확장 이동을 할 거예요. 그게 7월 중순에 확장 오픈을 할 거라서 좌석이 조금 더 늘면서 대기 번호가 20번까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대기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포 스터디 카페는 이게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느라 오늘 마지막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학원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 저희 학원 내선번호 3번이 순공 스터디 카페니까 그쪽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오픈한 곳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저희 학생들이 공부하다 보면 간식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저희 주위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간판은 있는데 언제 오픈하느냐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 일단은 1차 오픈을 했고요. 물품이 아직 물품 많습니다. 안에 아이스크림도 있고 과자도 있고 라면도 있고 많은데 물품이 추가적으로 더 채워질 예정이라서 지금은 일단 1차 오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앵콩학원 학생뿐만 아니라 앵콩학원 재원생이 아닌 모든 여기 있는 성북구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 썸머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